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입니다. 김동영 글 사진. 출판사 아르테. 원하는 무엇도 되지 못했지만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생선 김동영이 죄송합니다. 생선이요. 네, 생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너무 당황해서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어서 발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생선 김동영의 신작 에세이. 에세이집이네요. 글과 사진으로 네,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 감수성, 감성을 좀 건드리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영혼 끝까지 춥고 고독했던 경험들과 시간들이 쌓여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여정을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 단단해지고 당신만의 세상을 배우고 있는지. 목차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 1장. 살아간다. 너의 자유로움으로 가. 가보지 않은 길. 그건 참으로 완벽한 순간이겠지.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상처받은 곰처럼 나의 하루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어. 해본 적 없지만 할 수 있는 일. 누가 뭐라 해도 다리 찢기. 너도 투자해보면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요새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람이 되어 이 도시 위로 불고 있다. 사진 찍는 게 시큰둥해졌습니다. 캐루악이라고 부를게. 캐루악이 무엇일까요? 궁금하네요. 동관 17층 134병동 35호실에서 내가 안 아팠을 때 내가 스스로를 유배시킨 곳. 그랬다면 널 만나지 못했겠지. 2장. 떠난다. 어쨌건 저는 여행 작가입니다. 첫날의 고독. 그때 여행과 지금의 여행까지.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몰래 버려두고 오기, 그리고 슬쩍 품에 담아오기. 너에게서 내가 했던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항상 다른 모습으로 온다. 셋보다 좋은 둘, 그리고 둘보다 좋은 혼자. 먹는 괴로움. 그때 새 언어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적당한 때 말해줄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말라가에서 볼래요? 나의 잿빛 4월. 방콕에서 완벽한 겨울 보내기. 낯선 곳에서 일상을 보낸다는 것. 다음에는 여행 동행으로 만나자. 한 박자 느린 사람의 빛나는 순간. 막 시작된 또 다른 10년을 위하여. 당신이 길 위에서 보게 될 것. 지금이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3장. 돌아온다. 그때 가서 같이 살자. 어디서 오셨어요? 충분한 것 같지 않아.
귀한 건 그런 식으로 사라지면 안 된다. 나는 울었다.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끔씩 제 기분도 얼마나 좋게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라는 제목을 보니까 뭔가 웃음이 좀 납니다. 사는 건 귀찮은 것. 나를 놓지 않기를. 그런 개가 있었다. 강아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이 햇살을, 그녀의 집에서, 그걸 만난 건 행운이었다. 독서 모임 시간을 좀 주세요. 잠시라도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배워야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때는 가고 지금이 왔다. 당연히 사라질 나를 위한 부고. 그럼에도 무엇이 되고 싶다. 에필로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 자, 목차를 보면서 저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북마크를 좀 해둬야겠네요. 네, 책갈피를 조금 해서 제가 읽기 편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는데 어디 갔지? 각 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좀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 장에는 없는 것 같네요. 당신이 길 위에서 보게 될 것. 이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길 위에서 보게 될 것. 그 다음에 3장에는 딱 있었어요. 잠시라도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럼에도 무엇이 되고 싶다. 네. 이것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프롤로그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야겠죠? 작가님의 생각이니까 프롤로그부터 쭉 한번 조금씩 조금씩 읽어가면서 책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 29에서 30. 세 계절에 걸쳐 나는 낯선 길 위에 있었다. 그때 첫 책을 썼다. 10년이 가고 40살이 되었다. 난 여전히 낯선 길을 전전하고 있다. 그때처럼. 달라진 건 모르겠다. 이쯤 되면 어떤 식으로든 변해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때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함은 북극해의 흰 수염고래 같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흔이 된 지금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담대해져 있지도 않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도 않았다. 노력이란 걸 하고 있지만 티도 안 난다. 무엇보다 뭘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모른다. 계획도 세워보지만 어찌하다 보니 나이만 먹어버렸다. 여전히 바라고 고대한다.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 나를 다른 10년으로 데려다 주게.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앞으로 특별히 어떻게 변하거나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나로서 만족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온전한 내가 되고 싶다. 그럼에도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책을 몇 권 냈으니 이미 작가이겠지만 내 글이 한 철만 떠돌다 사라지지 않고 화석처럼 오래 남아있으면 좋겠다. 내가 동경했던 그들의 글이 그러하듯. 연애를 해보고 싶다. 내가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고 취향이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밀어내지 않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연애를 하고 싶다. 이제 여행을 그만하고 싶다. 떠났다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게 피곤해졌다. 낯선 풍경 위를 걷고 운명 같은 인연을 만드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기에도 남은 인생은 짧다. 이제 뭔가 사서 집안에 두기가 싫다. 세상은 마음을 자극하는 멋진 것들로 넘쳐나지만 그것들이 결코 텅 빈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종교를 가져보고 싶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불안에 떨지 않게 불안정한 나를 절대적인 존재에게 온전히 맡겨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내가 표현하고 마음에 품기만 했던 실체가 없는 감정과 생각이 아닌 감격스러울 만큼 멋져 보이든 도저히 못 봐줄 실망스러운 결과물이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실제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애매하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은 명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래도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게 있다.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문제가 이전의 문제를 덮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안고 살아갈 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란다. 조금 더 세상이 나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조금 더 세상이 살기 쉬운 곳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하루는 내가 일주일에 7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5시 전에 일어난다고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한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인생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잠이다. 잠은 나의 자랑이고 휴식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약점이기도 했다. 그런 내가 새벽에 일어나기를 거의 4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깨는 건 아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 시간쯤 되면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인다. 그렇다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아니다. 저녁 9시에 자나 새벽 2시에 자나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난다. 피곤할 만도 하지만 하루 중 그 시간에 컨디션이 가장 좋다. 몸이 가볍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다. 나의 아침은 교과서에 실릴 법할 정도로 알차다. 방을 청소하거나 갖가지 집안일을 한다. 이른 시간이라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지는 않는다. 이불과 시트를 갈거나 옥상에서 터는 정도이다. 잠이 덜 깬 고양이의 귀를 청소해주고 털도 빗겨준다. 모리 씨는 처음에는 엄청 귀찮아했지만 지금은 나와 같이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리고 공들여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온다. 연남동 공원이나 골목을 산책한다. 이따금 배가 고프면 24시간 백반집에 들어가 그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른 아침을 먹기도 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른 시간이다. 카페는 대부분 열지 않았다. 우선 모모뮤로 가서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음악을 틀어두고 청소기를 돌린다. 아침 8시 정도가 되면 카페 콤마에 간다. 콤마는 연남동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카페이다. 그 시간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좋다. 큰 창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온갖 일을 한다.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뉴스 기사를 검색하기도 한다. 그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덜 마른 머리카락을 날리며 출근하는 사람들은 상쾌해 보이고 한편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본인들은 괴로울지 몰라도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나에게는 꽤나 감동적인 광경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같이 햇살이 찬란하나 그들은 어김없이 가야 할 방향으로 부지런히 걷는다. 그 광경을 지켜보다 이제 나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늦은 저녁에 약속이나 일을 만들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야 해서가 아니라 밤까지 일을 하면 하루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그 이후에는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오로라와 동네 산책을 다니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 내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건 부지런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내가 가장 또렷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나를 맞춘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 시간을 사랑한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건방진 이야기지만 세상은 늘 내 마음 같지 않았다. 브레이트의 연극처럼 부조리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자주 일어나고 뻔뻔하고 못돼 먹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착하게만 살기는 참으로 힘들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고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이 분명 존재하는데 왜 그 많은 신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엉망이면 지금 당장 심판의 날이 와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다. 모처럼 만난 그녀에게 사람들은 다 별로라고 말했다. 그녀는 딱히 날 보지 않은 채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 같지 않으니까. 나는 말했다. 그녀는 내 오만한 말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곱게 접어 기린을 만들고 있었다. 참고로 그녀의 기린은 사슴처럼 보이지만 꽤 귀여웠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지금 같진 않을 거야. 난 무신경하긴 하지만 적당히 친절하고 나름 휴머니스트잖아. 음, 또 뭐가 있지? 넌 오랫동안 나랑 알고 지냈으니까 알잖아.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란 거. 내 장점 생각나는 거 없어?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을 몇 가지 나열하다 그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물었다. 그녀는 이제 기린의 다리를 접으며 말했다. 유머 감각을 빼지 말라고. 그래, 난 유머 감각도 있어. 거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랑 닮은 구석이 있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엉망은 아닐 거야. 나는 힘주어 말했다.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나 실업난, 지구온난화로 굶어 죽어가는 가여운 북극곰의 생태계, 그리고 균형을 잃은 동북아 정세를 걱정하느라 잠까지 못 이룰 정도로 내가 강성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그녀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요 몇 년 동안 촛불 혁명을 경험하고 사회 입문서를 읽으며 조금이나마 정치적으로 각성을 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내게는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나 같은 개인에게까지 도미노처럼 전해진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데 유머 감각, 지금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뭘 어쩐다는 건데? 그녀가 날 바라보며 말했다. 전에 말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중 최고는 유머 감각이라고. 이상도 그렇고 까미도, 피카소랑 가우디도 그래. 유머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유머와 적당한 무관심인 것 같아. 그녀의 말처럼 사람들은 유머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 모두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고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려 한다. 그래도 나는 재밌게 살고 싶다. 아무리 세상이 별로여도 유머를 잃지 않고 살고 싶다. 무라카미류가 소설 69 마지막 장에 썼듯이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유머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영수증을 접어 완성한 기린을 보여줬다. 볼펜으로 그린 기린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나와 유머가 통하지 않는 세계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길 위에서 보게 될 것. 첫째 날. 떠나왔다는 설렘과 낯선 풍경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둘째 날. 반복되는 풍경의 지루함을 느끼다 당신이 두고 온 것들이 그리워질 것이다. 셋째 날. 계속해서 막연히 펼쳐진 길과 끝도 없이 반복되는 풍경 안에서 서서히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넷째 날. 문득 생각해낸다.
그동안 해온 모든 잘못들과 후회스러운 선택들에 대해, 그리고 간절하게 반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섯째 날, 더 가야 할 길의 거리만큼 남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이내 그 막연함과 아득함에 두려워질 것이다. 여섯째 날, 지금까지 품어온 당신의 걱정거리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에 비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저 위의 신이라는 막연한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 당신은 이 길이 되고, 이 길은 당신이 되어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저 달려야 한다. 언제까지나. 이 길이 끝나면 당신이 좀 달라질 거라 기대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길을 시작할 때와 그리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길은 언제나 현명하고 우리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날 찾지 않길 바랐건만 여느 때처럼 기척 없이 불쑥 찾아와 버렸다. 이제 그만 날 좀 내버려두라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더 이상은 싫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 먼 곳까지 날 찾아온 걸까?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화창한 여름이 머물고 있는 정오. 노스웨스트 20번가에 있는 카페 커피타임에 나란히 앉아 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애써 무심한 척하며 정오의 햇살을 맞으며 오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다. 널 모른 척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네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네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고. 너와 있을 때면 난 불안하고 불쾌해지며 불편해진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겐 써야 할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정해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묵직한 급행열차가 정면으로 돌진해 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낀다. 난 지금 알아차렸다. 매번 네가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넌 언제나 내 주변에 웅크린 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약해지거나 잠시라도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 안으로 스르륵 파고든다는 걸. 지금 나는 광막한 우주 공간을 삼킨 것만 같은 거대한 공허함과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불안함,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정말 죽을 맛이다.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이 여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끝내고 싶다. 그동안 정리하고 싶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미뤄둔 고민과 생각을 말끔하게 결론 짓고 싶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부족한 내 단어들로 모아두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이리저리 요동치게 만든다. 난 강하지 못하기에 너의 작은 몸짓과 존재만으로도 방향과 중심을 잃고 표류해버린다. 네가 없었다면, 널 몰랐다면
그리고 내가 강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럼 나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져 더 멀리까지 갔거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망 다니듯 살겠지. 10년이다. 널 알고 지낸 지.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젠 지겹다 못해 증오가 넘쳐 흐른다. 너에게 복수하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너를 해치우고 아무도 널 찾지 못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험하고 황량한 곳에 작별 인사와 애도도 없이 깊은 구더기를 파서 묻어버리고 싶다. 그럴 수 없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유하거나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널 달래서 제발 내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아니면 날 가만 놔두는 조건으로 내가 가진 것 일부를 바칠 마음도 있다. 넌 알고 있다. 내가 너에 대한 책을 썼고 그 안에 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가능한 한 호전적으로 썼다는 걸. 그 정도 간절함, 그 정도 간절함이라면 감동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가 부족한 거지?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네가 찾아올 때마다 온전히 너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고 시도도 해봤다. 하지만 결국 내가 알게 된 건 어떤 방법으로도 넌 떠나지 않을 테니 그저 네가 찾아올 때처럼 기척 없이 사라질 때까지 그저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너에게 묻고 싶다. 네가 원하는 게 혹시 내가 이 여정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글을 끝내지 못했으면 하는 건지. 이것이 이유라 해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지키고 끝내고 이루고 싶은 꿈이니까. 너도 알 것이다. 충분히 너로 인해 많은 걸 포기하고 감수하며 여기까지 돌고 돌아왔다. 뭔가 기억하고 써내려가는 건 내 마지막 꿈이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너에게 내줄 수 없다. 공황장애, 불안, 우울. 이게 너의 정체이고 너의 이름이다. 틈만 나면 너는 내가 꿈꾸던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마귀처럼 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젠 타협 같은 건 하지 않으려 한다. 네가 날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어도 이제까지 그랬듯 널 들쳐매고 이 여정과 이 글의 끝까지 어떤 수단으로든 갈 것이다. 네. 오늘의 책,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였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작가분이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여행기들이 사진과 함께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에필로그 결국 마지막에 네, 남는 것. 이 부분도 참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하셨고 그리고 글에 남기고자 또 열심히 노력하셨고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우울,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질병과 아픔들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드셨을 텐데 글로써 그래도 세상에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남기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작가님을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라도 또 비슷한 경험이나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책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